그렇다면 여러 가지 주조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원심 주조를 사용한 주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심 주조 방법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원심 주조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 그림들을 보시면 원심 주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각각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로스 암 같은 경우에는요, 무게를 맞추는 밸런싱 암과 주조를 하는 캐스팅 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팅 암 같은 경우에는요, 합금을 용해시킬 때 사용하는 도가니를 올려놓는 브라켓과 그다음에 소환된 링을 올려놓는 이제 크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링을 쓰느냐, 작은 링을 쓰느냐 혹은 큰 링을 쓰느냐에 따라서 적절히 그때그때마다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아래 사진 보면은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아래쪽 부분에 크레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링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심력을 어느 정도 주고 싶다, 그 원심력에 대한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가해준다든지 혹은 뺄 때는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제 웨이지라고 되어 있는 추가 있죠? 이 추를 사용해서 원심력을 좀 더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스토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가스에 대한 이제 화염을 사용해서 우리가 합금을 용해를 하게 되는데, 이 화염에서 이 불꽃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온도적인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합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스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다른 이 불꽃 그 나오는 곳이 이제 뭐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각 적절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일반적인 블로어 터치 불꽃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불때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꽃마다 갖고 있는 이제 색상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좀 보면은 먼저 공기층이라고 해서 흰색 이제 가장 가까운 그 가스토치 노즐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흰색 또는 검은색을 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기층이다, 에어블라스트 존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기층 바깥으로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소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색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와 공기가 이제 부분적으로 연소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연소층 바깥쪽에 있는 불꽃을 우리가 환원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높은 온도를 내면서 밝은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원층 바깥쪽에서 공기랑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은 이 빨간색을 띠고 있고요. 이 부분을 산화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온도에서 이렇게 소환을 하는 것이 이제 주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환원층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블로우 터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순서는 먼저 가스를 켜고 그 다음에 점화를 한 후에 산소를 이제 서서히 추가를 하면서 이 불꽃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합금을 용이할 때는 환원층의 불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유는 온도가 이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합금을 용해시킬 때 산화 발생이 낮기 때문에 이 불꽃을 이제 환원층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조를 하게 되고요.
또 이 환원층의 불꽃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이런 불때의 불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산소보다는 가스를 더 많이 공급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모양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환원층이 아닌 뭐 산호층이라든지 연소층 이런 불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강도가 저하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산화로 인해서 구강 내에서 부식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금속이 응고할 때 많은 양의 수축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환원층의 불꽃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용융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용해가 끝나고 나면은 가스토치를 사용하고 잠글 때에는요, 점화시켜 줄 때랑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먼저 잠그고 이제 가스를 잠가주는 요 순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블로그 파이프의 그 불꽃마다 갖고 있는 이제 색깔이라든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우 파이프, 블로우 토치에 있는 불꽃 색상, 그 다음에 특징, 그리고 블로우 토치 사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용할 때 순서 있죠. 언제 점화는 어떤 것부터 시켜주고 소화는 어떤 것부터 시켜주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퀴즈 블로우 파이프, 블로우 토치, 불꽃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사용법 이것에 대해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만큼 용융 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을 녹이다 보면은요, 이제 온도 혹은 녹는 그 순서에 따라서 색깔이라든지 요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 용융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단추 모양의 둥그런 고체 상태에서 700도씨 정도까지 온도를 가하게 되면은 액적색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체리 색깔 아시죠? 이제 그런 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온도가 좀 더 높아져서 815도씨 정도가 되면은 명적색이라고 해서 좀 밝은 레드빛 이런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900도씨까지 가해지게 되면은 오렌지빛의 색깔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서 온도가 더 높아져서 한 1000도 정도가 좀 높아지는 1050도 정도씨가 되면은 구형으로 되면서 연한 황백색을 띠고 그 다음에 스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 스핀 현상이 발생되는 요 시기가 바로 이제 주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넘어서서 2단계에서 주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골드가 백열색, 화이트 색깔을 띠면서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입자들이 막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이 단계가 되면은 용융이 과열된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그만큼의 용융 단계 중에서 골드가 용융이 되면서 나타나는 온도별, 그 다음에 색깔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주조에 적합한 온도와 이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퀴즈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귀금속 화금을 사용해서 원심 주조기로 주조하는 방법,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가니는 사용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소환호에 넣어서 미리 좀 예열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도가니는 이제 코팅이 된 게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긴 하지만 코팅제를 좀 도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대여섯 배 정도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도가니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좀 줄어든다라는 장점을 갖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금을 용융할 때 용융된 화금의 좀 찌꺼기라든지 잔해 이런 것들이 도가니 안에 내면에 이제 눌러붙는 것을 좀 방지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코팅이 된 도가니를 사용하는 것이 좀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팅된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속이 흘러 들어갈 때 조금 더 잘 흘러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주조 효과도 좀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심 주조기의 크로스 암의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추를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를 조절을 할 때 이런 원심력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원심 주조기의 크로스암을 시계 방향으로 한 두세 바퀴 정도 감아주게 됩니다. 이때 두세 바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말한 것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원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용하는 이런 화금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링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감고 나면은 스탑 로드를 올려서 이게 풀리지 않도록 시계 방향으로 감았으면 당연히 원심력에 의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스탑 로드를 올려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레드를 올리고요. 링의 위치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링을 꺼내기 전에 어느 정도 크레들로 미리 한번 그 링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주조하기 전에 그 비슷한 크기의 링을 사용해서 크레들에 먼저 링을 한번 올려놔보고 이 정도 크레들이면 적당하겠구나 라는 거를 사전에 좀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열된 도가니를 이제 블락해서 올려놓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당연히 계량을 해놔야겠죠. 어느 정도 사용이 필요할 것인지 그 필요한 만큼의 합금의 인갓을 이제 놓기 전에 그 딱딱한 그 고체 상태의 인갓을 도가니 안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점화시키고 소화시키는 요 순서 말씀드렸는데 불꽃을 점화시키고 나서 환원층을 사용해서 금을 용융을 해주게 됩니다. 이 합금을 용융할 때 사용하는 불꽃은 도가니에 대해서 90도로 위치를 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이 환원층의 불꽃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게 90도가 아니게 뭐 사선이라든지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층의 불꽃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화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도가니에 대해서 90도 정도 위치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가 달린 밸런싱함을 손으로 잡고 앞쪽으로 살짝 당기면 스탑 로드가 내려가지겠죠. 그리고 스탑 로드가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막고 있었는데 살짝 당기게 되면 스탑 로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손이 살짝 앞으로 딸려가는 밸런싱함을 따라가는 듯 하면서 놓아주면 됩니다. 그냥 탁 놔버리면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회전이 멈출 때까지 가급적이면 그대로 둡니다. 이거를 중간에 스탑해버리게 되면 튈 수도 있겠고, 이제 원심력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회전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동안 이제 가스 토치의 불꽃을 이제 소화시켜 주면 됩니다. 회전이 완전히 멈추고 나면은 링을 주조기에서 분리해내고요. 완전히 식을 때까지 방치를 해도 되고, 이제 요거는 합금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혹은 이제 급냉시켜서 주조체를 이제 매물재에서 이제 제거를 해주는, 이제 링 안에서 매물재를 제거를 해주는 요 단계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앞에서 그만큼 용융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런 색이 조금 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명적색이라든지 eng적색이라든지 화이트 계열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이제 보호 장비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빛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게끔 선글라스 착용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불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옷이나 손에 튀지 않도록 보호 이제 이런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보호 장갑도 착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같은 거 착용도 해야겠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러면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주조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주조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제공하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현재 플레이가 안 되고 있어서 동영상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귀금속 합금의 주조시 유의사항입니다. 주조하는 과정은 귀금속 합금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될 것이고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자면, 우선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요, 합금이랑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좀 도가니를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조하고 나서 금냉과 같은 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귀금속과 비귀금속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냉 같은 열처리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사용했던 비귀금속 합금은 자사용 안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조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조체에 다공성이 발생된 경우, 우리가 이제 프로시트가 생긴 경우 왜 생겼는지를 먼저 보자면요. 주입선이 너무 가늘고 길어서 주조체가 고체화되기 전에 주입선에서 먼저 고체화 해버리기 때문에 이 용융내 화금이 주역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주입선이 일률적인 직경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느 부위에서 버틀넥 모양으로 되면서 주역내로 들어가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주입선의 부착 위치가 두꺼운 부위가 아닌 얇은 부위에 부착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완전히 주조화되기 전에 고체화된 경우, 그 다음에 수축류라든지 나편과의 거리가, 수축류가 나편과의 거리가 좀 멀면서 그 사이에서 먼저 고체화된 경우, 그 다음에 매몰제 입자들이 주역내로 들어갔을 경우, 이런 경우에서 다공성이 발생이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이런 자잘한 다공성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매몰제 혼합 시 너무 묽게한 경우, 매몰 시 링에 과한 진동이 가한 경우, 1차 매몰 시 부적절한 페인팅과 매몰법이 적용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공성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선 적당한 굵기의 주입선을 선택을 해야겠고, 당연히 나평의 최후경부에 부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서 가장 좀 두꺼운 부위에 이제 부착을 하게끔 합니다. 수축류의 위치는 나평에서 한 8분의 1인치에서 16분의 1인치 정도 되는 거리에 부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링을 소환을 할 때는 원추대를 아래쪽 방향으로 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순물이 이 주형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몰 과정을 좀 정확하게 혼수비를 지켜서 해야 된다. 이런 해결 방법을 통해서 다공성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조체가 잘 맞지 않을 경우 약간 부분적으로 적합의 결여가 좀 되는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요, 나평에 심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 변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치왕이나 치아에서 나평을 뺄 때 변형이 된 경우, 즉 주조하기 전에 이미 그 나평 상태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주조가 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입선을 부착하는 동안 열을 가할 때 우리가 이제 부착하는 그 부위에서도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매몰 시간이 지연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조체가 잘 맞지 않는 이제 결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해결 방법은요, 우선은 일정한 온도에서 나평을 조각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온도에 좀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온도를 좀 가급적이면은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이거는 그 왁스의 온도뿐만 아니라 실온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 공간에서의 온도가 너무 낮으냐 하고 너무 높으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평을 이제 제거를 할 때 치아 장축에서 가급적인 평행하게, 즉 삽입 방향에 맞춰서 이제 제거를 해주시고요. 다시 치형에 맞춰서 혹시 뭐 파절된 부분 없는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얇기 때문에 빼내는 과정에서 찢겨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납형의 주입선을 부착할 때는요, 납형을 뺀 상태에서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급적이면 납형을 치형 안에 그대로 두고 주입선을 부착한 다음에 빼내는 것이 빼내야 할 것이고요.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주입선을 부착하면서 이제 왁스를 녹여서 부착을 하기 때문에 변형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납형이 치형상에서 빠진 상태라고 하면은 변형이 생기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치형 안에서 주입선을 부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입선은 부착을 한 다음에 당연히 바로 매몰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몰 시간에서도 배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조체가 커서 루즈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매몰제의 혼수비가 적어서 팽창량이 너무 크게 된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주조체가 너무 적어져서 타이트해진 경우, 즉 우리가 나중에 그 치형 안에 다시 적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너무 타이트해버리면은 사실 삽입 자체가 잘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 매몰제 혼수비가 너무 높아져서 팽창량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이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주조체가 커져서 루즈해진 경우랑 적어서 타이트해진 경우에 대한 해결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혼수비를 매몰제 종류에 따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혼수비 같은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혼수비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지켜서 매몰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조체에 핀이 생긴 경우인데요. 이제 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겉 표면에 이렇게 좀 얇지만 무언가 이렇게 찌꺼기처럼 좀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핀이 생기는 원인을 좀 보자면은 매몰 후에 최대 경도를 얻기 전에 급히 소화하는 경우, 즉 완전하게 매몰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매몰제를 연화할 때 너무 물기온 앞에서 주조 온도에서 저항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소환 온도를 너무 급하게 올려서 매몰제 팽창을 급속히 시켰을 경우, 그다음에 링 라이닝이 잘못되면서 매몰제 팽창의 쿠션 역할이 잘 안 되었을 경우, 소환 온도를 너무 높이 올려서 매몰제가 파괴된 경우, 그다음에 주조압이 너무 강해서 매몰제가 깨진 경우, 이런 것들이 핀 발생의 원인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핀 발생을 했을 때의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소환하기 전에 매몰제를 완전하게 경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매몰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45분 정도의 경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넉넉하게 좀 1시간 정도 경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매몰 시간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해결 방법 두 번째로는요, 정확한 혼수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환을 할 때는 실온에서부터 좀 서서히 이제 소환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건조한 링라이너를 깔고 물에 적시는 방법은 수압 팽창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때 라이너 자체를 꾹꾹 눌러가지고 컴팩트해지게 되면은 팽창을 얻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이너를 이제 누르지 않도록, 그래 눌러서 이제 컴팩트해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온도에서 소환하고 적당한 주조압으로 주조를 해서 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조체를 피클링할 때 산화막이 잘 제거되지 않는 경우, 이 원인 같은 경우에는요, 소환할 때 과열이 되면서 이 서퍼가스가 발생하면서 합금이 오염된 경우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금의 용융 온도가 높을 경우 마찬가지로 이런 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산화막이 잘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클링 할 때 산화막이 잘 제거되지 않았을 때 해결 방법으로는 700도씨 정확한 온도에서 소환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물론 이건 역시 사용되어지는 합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용융 범위에서 용융하는 것이 좋다라는 해결 방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로 주조체가 거칠어진 경우, 우리가
이제 표면 장력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수분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된 수분제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 주조체가 거칠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소환 온도를 과열시켰을 때 마찬가지로 이 서퍼가스로 인해서 합금이 오염된 경우, 그다음에 매몰제의 혼합을 너무 묽게 했을 경우, 매몰할 때 너무 이제 진동이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용제 사용을 또 너무 과하게 한 경우에도 주조체가 거칠어지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수분제 같은 경우에는 도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건조를 어느 정도 좀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과잉으로 도포되게 되면은 입으로 살살 불어서 제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켜서 매몰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소원 온도와 혼수비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동을 줄 때 너무 과하게 진동을 주게 되면은 앞서서 이제 이런 다공성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진동을 줄 때는 매몰제가 적당히 흐를 정도만 줘야지 너무 과하게 주면은 또 이런 거칠어지는 문제라든지 다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동을 주셔야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주조체가 합금 고유의 색을 나타낼 경우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소환이 덜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있어서 환원제 역할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정확한 온도계가 있는 소원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마진이 라운드하게 된 경우, 마진을 라운드하게 됐다라는 것은 마진이 짧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short rounded 마진으로 발생된 경우, 원인으로는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주역 내의 용융합금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이 병연은 얇죠. 그리고 좀 예리한데 이 부분까지 금속이 도달하지 못한 경우, 즉 소환이 완전히 못됐다, 불완전 소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몰제의 층이 너무 두꺼워서 에어나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조압이 좀 부족했을 때, 만약에 원심 주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원심 주조에 대한 주조 압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합금의 옥룡이 불충분한 경우, 그래서 완전히 녹지 않은 경우, 덜 녹은 경우, 그 다음에 몰드 캐비티가 식었을 경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진까지 완벽하게 금속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해결 방법으로는 우선 나평 위의 매몰제 층을 한 4분의 1인치 정도로 조절을 해서 이제 매몰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환한 다음에 바로 주조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조압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주조압을 가해야지만 이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런 예리한 부분까지 이제 금속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주조압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진이 짧아지거나 덜 나온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진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주조체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한번 보면은요, 매몰시 강한 진동을 주어서 주입선에서 나평이 아예 분리돼 버리는 경우, 그다음에 나평이 깨진 경우, 이런 예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진동이 가해지게 되면은 얇은 부분에서는 응력이 당연히 더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주입선과 나평이 연결됐을 때 그 부분에 연결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혹은 진동이 너무 가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파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예 끊어져서 매몰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용융된 금속을 주입을 하더라도 사실 매몰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 안에 깨져 있거나 이렇게 파절이 되어 있는 걸 육안으로 보기 힘들겠죠. 이미 매몰제로 다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융을 해서 용융된 금속을 주역 내에 넣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금속이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오거나 아예 튀어버리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고 나면 당연히 이 사이에 그 끊어진 사이로도 매몰제가 이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예 안쪽까지 이제 금속이 침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아예 이제 깨져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끊어져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융대 합금의 온도가 낮아서 주영이 도달하기 전에 고체화가 된 경우도 불완전한 주조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공기 압박으로 주저할 경우에서는 주입선이 너무 굵은 경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이제 메모를 할 때 진동을 너무 강하지 않게 적당한 진동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금을 용융시킬 때 충분히 완전하게 이제 녹을 수 있게끔 충분히 용융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불완전한 주조체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주조에 관련된 특징,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강의 중간중간에 나갔고요. 총 2가지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듣고 그 2가지 퀴즈를 찾아서 정답을 적어서 여러분들 이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과제물 게시판이 좀 변경되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 참고하시고 나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